2025년 6월 10일. 그날도 민재는 늦은 밤 홀로 텅 빈 가게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익숙한 피곤함과 함께 하루의 끝을 서두르듯 걸음을 재촉하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지수와 딸 소희가 기다리는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거리엔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민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으며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자 소희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과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 지수의 미소가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소희를 곱게 침대에 눕히고 작은 등을 쓰다듬어 주자 아이는 더욱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오랜만에 시원한 치맥을 마주했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톡 쏘는 맥주 거품 사이로 두 사람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사소한 하루 일상에서 시작해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깊어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킬 무렵 민재와 지수는 편안한 웃음과 함께 오래간만에 느낀 작은 행복 속에서 천천히 잠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앙 엄청난 굉음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놀라 잠이 깨었어요. 검은 밤을 밝히는 전자시계는 4시 15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미사일 경보음, 그리고 이어진 굉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설마 전쟁이 나겠냐고요. 설마 21세기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리겠냐고. 하지만 그날 한반도는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북한은 경기 북부 DMZ 일대에 장사정포 300문 미사일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포탄은 연천, 파주, 고양까지 쏟아졌고 KBS 생방송 화면이 갑자기 정전되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북한군 특수부대 2,000명이 서해 5도와 6로를 통해 남한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은 동시다발적인 포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전면전을 선언했고 서울은 물론 경기 북부, 인천까지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갑작스런 경보음과 폭음에 놀라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근처 지하철역 대피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와 있었죠. 대피소의 밤은 지독히도 길고 어두웠습니다. 얼어붙을 듯 차가운 바닥은 사람들의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고 얇고 축축한 담요 몇 장으로는 도무지 온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비상등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 몸을 기대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족한 식량으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한숨 소리와 간혹 울려 퍼지는 허기진 아이들의 흐느낌이 서로 뒤엉켜 귓가를 아프게 울렸습니다. 대피소 한켠에 쌓인 작은 식량 상자마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어른들은 침묵 속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말없이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통신마저 끊긴 채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이곳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무인도와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 깊어졌고 막막한 눈빛은 벽을 뚫고 나갈 듯 어딘가에 닿기를 바라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두려움에 울었고 어르신들은 축 늘어진 어깨를 움켜쥔 채 덜덜 떨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속삭임은 공포에 눌려 점점 작아져 갔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무수한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또 다른 전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임시 의료 지원 자원봉사에 나섰죠. 특공대와 특전사가 투입되어 주택가 골목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시민들은 다시 한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어른들 대화에 귀를 쫑긋 세우던 소희는 "우리 집은 괜찮아?" 라고 물었고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군은 킬체인을 가동했고 현무 미사일이 북한의 발사 차량을 정밀 타격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또한 공군의 F-35A 전투기가 평양 외곽의 기지를 폭격했고 마침내 단 30분 만에 전황은 급변했습니다. 서울 하늘은 완벽하게 방어되었고 패트리어트와 천궁,
사드 요격 체계가 북한의 미사일을 전부 격추시켰습니다. 북한은 서해 5도를 통해 상륙을 시도했지만 그곳엔 해병대와 드론 감시망이 기다리고 있었고 상륙선은 격침되고 특수부대는 섬에서 포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6시간 후 괌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출격했고 동해에는 항공모함이 도착했습니다. 유엔은 긴급 소집되었고 중국은 자제를 요청했지만 개입은 하지 않았죠. 일본은 자위대를 출동시키고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협력하였으며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에 집중하게 되었죠. 북한은 사이버 공격도 감행하였습니다. 금융망, 통신, 전력시설을 동시에 노렸지만 우리의 AI 보안 체계가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였고 서울은 5분간의 통신 장애 외에 큰 피해 없이 방어해내었습니다. 전쟁이 3일차에 접어들자 북한 내부에서는 지휘 체계의 붕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휘관은 통신을 끊었고 병사들의 탈영과 투항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작전명 블랙코브라를 실행했습니다. 스텔스기와 미사일, 드론이 동시에 출격해 북한 핵시설과 지휘소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날 밤 평양의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핵보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F-35A 전투기 편대가 평양 외곽 핵기지 타격, B2 폭격기와 현무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보복 수단은 대부분 무력화되었습니다. 북한은 고위 장교 탈출, 내부 쿠데타 시도, 통신 두절, 민심 이반 등 심각하게 패전 분위기로 기울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종전을 권고했고 중국은 조용히 입장을 바꾸며 더 이상의 확산은 안 된다고 말했죠. 6월 15일 오후 북측 고위 장성이 유엔 채널을 통해 항복을 선언하고 전쟁은 발발 5일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선은 멈추게 된 것이죠. 대피소 해제 후 민재 가족이 집으로 돌아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한때 소중히 여겼던 안식처가 잔혹한 전쟁의 흔적으로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부서진 창문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와 집안에 남아있던 따뜻한 기억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깨진 유리 파편들은 바닥에 흩어져 고요한 공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선명하게 남은 타는 자국들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자국들은 불길에 휩싸였던 순간의 열기와 잔혹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었고 일부는 벽의 도장이 벗겨져 본연의 질감을 드러내는 채로 마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파손과 흔적들은 한때 집을 가득 메웠던 평화와 안정을 잃어버렸음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으며 민재 가족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아픔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린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군 사망자가 1,200여 명, 민간인 피해자는 약 4,000명, 북한군 피해자 10만 명 이상, 서울 인프라 복구는 6개월을 예상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너무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상상 속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상상하지 않으면 현실이 됐을 때 준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곁엔 지금도 누군가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일상을 누릴 수 있죠. 이 이야기는 가상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감정과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가까이 있습니다. 전쟁은 선택이 아닙니다. 평화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